예,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영상은 목요일 날 내일 나가거든요. 오늘 하루 전에 녹화를 하는 영상인데 좀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각으로 내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 그 다음에 HBM에 대한 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는 어떻게 요리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서 좀 불투명스러운 좀 장이 수요일에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오늘 시장을 가만히 보면 약간 로봇주 쪽으로 약간 좀 쏠리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이규하 연구원을 제가 옆에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부품주를 이제 공략해도 되냐. 사실은 한번 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해외 주식에서 저는 이제 애플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이런 변화가 4월 중순서부터 펼쳐지는 거였지 그 4월 전까지는 다른 빅테크들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상대적 소외감 때문에 애플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자,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 연구님,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지금 시즌이 하반기 전망 시즌이잖아요. 네. 예,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뭐 시장의 어떤 시장 전망 말고 일단 이규환 군이 담당하는 섹터만 봤을 때 하반기 전망의 그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좀 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애플이 변하는 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이고, 네. 결론은 다 좋을 거다. 좋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탑픽, 저는 이제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탑픽 두 종목을 많이 뽑으라고 한다면, 일단 삼성 전기를 여전히 이제 대형주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JNTC를 일단 또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나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전기와 JNTC라는 약간 좀 시총이 좀 크고 작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 궁금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핸셋 관련하면은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 전기와 LG 이노텍을 보통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전기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뭐 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무거운 놈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테크 섹터가 조금은 냉각기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성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을 보면 좋았죠. 이거 LG 이거 애플 효과입니까, 이거? 그쵸, 애플이 이제 오르니까 같이 따라 오르는 영향이 좀 있죠. 그런데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시 화면 바꿔주시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삼성전기에 계속 마음이 가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노텍도 물론 아이폰이 이제 잘 팔리고 애플이 좋으면 주가가 괜찮겠지만, 네. 그 상저하고 트렌드가 너무 이제 뚜렷하고, 그러니까 아이폰이 이제 보통 9월 정도에 나오면, 네. 물론 그 전까지 이제 모멘텀이 계속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는 게 조금 부족하긴 하죠, 이제 이노텍 같은 경우에. 아이폰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삼성 전기는 반도체랑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MLC 사이클이 이제 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정도가 거의 바닥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회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제로. 그래서 최소한 이 사이클이 아무리 못해도 이제 1년에서 길게는 뭐 2년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좋아질 일만 사실 남아있고, MLC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이 또 핫했다가 요즘에 또 잠깐 쉬고 있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저는 새로운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력이 이제 될 수 있죠, 삼성 전기 쪽에서. 자, 지금 이제 레포트 자료 중간에 제가 발췌된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삼성 전기의 목표 주가는 22만 원, 현재 한 15, 16 이 정도 레벨인데, 삼성 전기를 말씀하실 때 지금 MLCC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MLCC가 과연 바닥이냐? 그리고 기판, 최근에 이제 PCB 업체들이 이제 약간 이제 바닥 다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규하 연구원이 말씀 들어보면 좀 시간은 더디더라도
좀 기판이나 MLCC 이런 종목들을 그냥 사두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전략은 한번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거든요. 매매 전략에서 고민했을 때 MLCC와 기판, PCB 업체들, 뭐 유리기판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유리기판 사실 좀 먼 미래 아닙니까? 사실은 2026년 이후의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이제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 SKC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양산 콜을 받고 내년 1분기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말대로 되면은 먼 미래는 아니죠. 이제. 이 기판이 이제 휘어지는 현상을 좀 어느 정도 막고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현상들 좀 잡아주는 그 유리기판, 미래형 기판의 모습들이 이제 어쨌든 뭐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 테스트도 좀 필요하고 대량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은 남았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이런 삼성전기나 SKC나 뭐 나름 코스닥 업체들도 막 내가 수혜주야, 내가 수혜주야라고 이제 주가는 꿈틀꿈틀 한번 됐었죠. 지금 조금 이제 슬림해졌는데 어쨌든 삼성전기로 돌아왔을 때 MLCC나 기판, PCB의 어떤 업황들은 바닥권 형성은 된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판 쪽에서는 혹시 어느 종목, 물론 탑픽은 아니지만, 예. 아직은 사실 제가 이제 기판 쪽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가 여전히 이제 홀드 레이팅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실 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네.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이제 오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 네. 여기도 어차피 2분기 정도가 거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예. 하반기랑 내년이 당연히 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면은, 뭐 중장기 관점이면 충분히 뭐 지금 뭐 사볼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BH가 좀 요즘에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온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하우스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풀어줬던 부분이 있었고 말씀 주셨던 심택 여전히 엎드려 쌓 자세 쓰고 있고요. 대덕전자도 여전히 이게 사실 월봉 보시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35,000원 이 정도에서 좀 한 10,000원 이상 빠졌던 이런 모습들의 PCB 업체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돼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JNTC 요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JNTC는 화웨이의 커버 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말 그대로 그 맨 위에 들어가는 글래스를 가공하는 업체고요. 그거 말고도 뭐 삼성 쪽에 이제 일부 납품도 하고 뭐 전장 쪽으로도 있는데 주된 비즈니스는 이제 화웨이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미국에서 계속 추가적인 규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수요는 엄청 좋거든요. 중국 자국에서. 예. 애플이 사실 중국 점유율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화웨이의 다시 이제 성장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 하반기 이후에는 애플이나 화웨이 뭐 중국 업체들이 다 같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는 미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SMIC 같은 자국 파운드리를 통해서 많이 자급자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더 이상 미국이 추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수요는 계속 좋은데 그래서 이 JNTC가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고요, 지금.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회사가 그 어떻게 보면 중간 소재 업체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예. 이게 이제 6월 정도에 아마 시제품을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일부 가공을 이 업체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판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업체죠. 자, JNTC의 차트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한 22,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이고, 사실은 이경권님의 레포트를 쭉 한번 훑어보면, 세경 하이테크도 사실은 좀 목격이 됩니다. 네. 와, 이거 대단한데, 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짱짱한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본업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이제 많이 올라갔고
애플 폴더블의 대장주죠, 사실. 얘네가 애플 폴더블에 담당하는 역할은 지금 이제 삼성 스마트폰에 네. 그 보호 필름이라고 해서 필름. 제일 위쪽에 이제 올라가는 필름이 있는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애플 쪽에 이제 담당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지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애플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에는 조금 못 미치고는 있지만 꾸역꾸역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지금 이교연구님의 그 자료 그 첫 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목이요. 애플의 변화가 가져올 하드웨어의 미래라고 있어서, 사실은 애플이 소외되었던 거는 뭐 제가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AI 쪽에 좀 비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AI의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아이폰에 탑재되는 건가? 뭐 이런 약간 스토리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이 장표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뭐 최근까지 뭐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불과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AI 쪽에서 상당히 좀 늦었다는 평이 많았었고 아이폰도 중국에서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서 또 실적도 점유율도 이제 빠지는 추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 주가가 당연히 안 좋지만 그 애플의 주요 주주들도 사실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올해 초부터 팀 쿡 CEO를 내려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플답지 않게 좀 움직임이 빨라진 거죠. 원래 같으면 AI도 늦긴 했지만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사실 이런 제3의 업체들을 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애플의 입장에서 기존의 관점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 정도에 사실 AI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활용을 할 거라고 봤었는데 이 상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지금 계속 좀 이제 급하게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주가도 이미 반등하고 있지만 교체 수요와 또 맞물려서 아이폰도 되게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XR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사실 크게 이제 뭐 미국에서만 일부 판매가 되고 있고 뭐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의외로 매스 모델이 좀 빨리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와서 뭐 생각보다 XR 시장이 좀 더 이제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여전히 전 하고 있고 그 폴더블 얘기도 최근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폴더블 스마트폰이 사실은 지금은 생각보다는 좀 더뎠죠, 성장이. 그렇죠. 삼성도 뭐 중국은 물론 나쁘진 않지만 뭐 삼성 갤럭시 시리즈도 사실 뭐 생각보다는 판매가 그냥 고만고만하고 근데 결국 이제 애플이 들어와야 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26년 상반기 정도에 아이패드 태블릿부터 먼저 그 폴더블 제품이 출시가 되고 뭐 27년 정도에는 아이폰 폴더블 제품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국내 업체들의 이제 중장기 수혜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 사진에 있는 애플 비전 프로는 사실 재미는 못 봤죠. 그런데 양측에 있는 폴더블 아이패드.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가 OLED가 이제 탑재가 되면서 거기 이제 저 장표 그 맨 마지막 단락에도 이규 연구님이 작성하신 내용 보면 국내 OLED 소재 및 부품 업체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왼쪽에는 온 디바이스 A,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모습들인데 소재단에서 보면 이규 연구님이 예전에 한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최근 오늘 사실 덕산 네오룩스 보면요, 이야 이게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보면 오늘 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고 덕산 네오룩스도 최근에 뭐 야금야금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어서 이런 관련 종목들도 계속 추적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OLED. 자, OLED 하면 우리가 또 디스플레이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고 LG 디스플레이 떠오르고 또 LG 전자 떠오르는데 막상 또 나오신 김에 LG 전자도 커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LG전자 이게 한번 그 으라차차 한번 할 수 있을런지 이것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나오신 김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삼성전기나 이제 이노텍이나 뭐 예.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건 맞고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상반기 특히 이제 1분기가 이 회사는 또 어닝이나 이런 게 항상 좋았기 때문에 상고 하저 트렌드가 좀 있는데 네.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나쁘진 않아요. 뭐 어. 실적도 2분기도 생각보다는 조금 상향되는 분위기고 네. 가전 수요가 뭐 시장에 관심이 좀 없으시긴 하지만 가전 수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뭐 네. 미국이나 글로벌 매크로가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고 네. 최근 이제 이 채널 쪽 인벤토리도 과거 대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9월 정도까지는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이나 뭐 이런 뭐 애플 벤더 이런 업체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좀 빠지면 그때 이제 LG전자가 주목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워낙 싸고 뭐 회사가 실적도 괜찮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XR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관련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장표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들 이렇게 제가 동그랗게 칠게요. 이게 바로 이제 XR 관련 서플라이 체인 종목들인데 혹시 이 중에서 좀 만약에 XR 관련된 것들이 좀 강한 뭐 테마 아닌 테마로서 부각이 된다라면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종목들이 만약에 몇 가지 좀 찍어주신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소형주에서는 일단 선익 시스템하고 네. 뭐 뉴프렉스, 나무가 뭐 더구전자,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중에서는 아마 뭐 선익 시스템하고 뉴프렉스가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일정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애플도 6월에서 7월 정도에 아마 비전 프로 글로벌 출시 가능성이 있고 네. 퀘스트죠. 퀘스트 3의 라이트 버전, 저가 버전이 하반기에 또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뭐 삼성전자도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하반기에 또 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주목을 하반기에 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자,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쭉 내용을 들으시다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하나의 압축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초아, 그렇게 고사양으로 좋아지고 미래 기술을 대변하는 애플, 파이팅하고 박수 쳐줄게. 삼성전자, 그래, 박수 쳐줄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의 판매는 괜찮니?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데 뭐 곱하기 아니겠습니까? PQ 곱하기 막 복잡하게 계산기 두들길 수 있는데 그런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뭐 예전에 그 전성기만큼 최고의 고점을 찍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건 맞아? 이런 질문입니다. 예. 요걸 좀 마지막 질문 좀 하고 싶어요. 네, 실제로 최근 판매량 동향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글로벌리 지금 모든 지역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애플 아까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중국도 아직은 AI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S24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거의 이제 유일한 제품인데 사실 갤럭시 S24도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최근 동향은. 원래는 전작 대비해서 뭐 한 20% 이상 판매가 늘어날 거로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한 10% 내외 정도 아마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결국에 애플이 어떻게 이제 활용을 이 AI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예를 들어서 시리가 진짜 챗 GPT처럼 뭐 대화가 가능하면서 뭔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면 대박이지. 그러면 진짜 뭐 당연히 수요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치. 그런 걸 보면서 또 중국이나 삼성도 비슷하게 이제 따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워낙 교체 수요에 대한 니즈가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분명히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NH투자증권에서 이 핸셋 관련 담당하고 계시는 이규화 연구원님 모셔서 이런저런 하반기 전망을 좀 위주로 한번 내용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던 이규화 연구원님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물론 뭐
좀 뭐 매크로적인 변수도 좀 있고 뭐 금리나 이슈도 좀 있고 뭐 연준의 스탠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또 미국 대선도 좀 있고 참 그 국내 입장에서도 그 금투세 얘기도 좀 있고 머리 아플 지경인데 기승전 종목, 기승전 또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 우라차차 또 차별적인 또 주가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스터디를 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하 연구원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